배 위에서 사는 것은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상쾌한 바닷바람, 빛나는 태양, 평화로운 고요함. 제가 원하는 거죠. 하지만 좋아하는 많은 것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배는 공간도 적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많거나 밀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은 머리를 부딪히는 일도 잦을 거예요. 캠핑은 적어도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떠나는 산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 위에서 우리는 마치 갇힌 쥐처럼 느껴질 거예요. 작은 배에서 시간을 좀 보낸 후 꿈의 요트를 장만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요. 넓은 갑판을 산책하면 운동도 할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어요. 어떤 요트는 축구장만큼 큽니다. 하지만 배가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항해할 때 인터넷은 어디서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해안에서 약 8km 이내에 머무르려는 사람들은 휴대전화 신호와 와이파이 연결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먼 바다로 모험을 하고 싶다면 어떤 배를 타고 있든지 전화도 문자도 소셜미디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배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아마도 항해 수업을 듣고 싶을 거예요. 보통 시간당 3만원 정도이며 전문가들은 기본만 익히기 위해 최대 50시간까지 연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을 완전히 익히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릴 거예요. 앞으로 살 날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배에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해요. 항상 고쳐야 할 것이나 청소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비사와 청소부를 고용할 생각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집 전체를 청소하는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일반 아파트보다는 작으니까요. 개인 위생에 관해서 말인데 수돗물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배에서는 욕실을 헤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른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샤워실만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욕실 용품은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욕실 싱크대는 필수품만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세계에서 가장 큰 183m 길이의 요트를 타고 있다면 가정집에 있는 욕실도 있고 훨씬 더 좋을 거예요. 2개의 싱크, 커다란 욕조와 별도의 샤워실, 불이 켜지는 거울과 싱크대에도 공간이 많습니다. 자, 변기 얘기를 해볼게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물이 가득 차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치 비행기 화장실 같죠? 같은 원리거든요. 수돗물이 없다는 것은 배가 흔들려도 물이 튀지 않는다는 뜻이죠. 분명히 어떤 하수도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선박의 변기는 수동으로 물을 내립니다. 즉, 탑재된 저장 탱크에서 물을 퍼올린다는 뜻이죠. 물이 올라와서 변기를 세척합니다. 요트를 소유할 만큼 돈이 많다면 아마 전기 물내리기가 있을 거예요. 변기를 바닷물로 가득 채워주죠. 그럼 폐수는 어디로 가나요? 그냥 바다로 흘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화장실처럼 배 안에 있는 저장 탱크로 보내집니다. 항구에 정박할 때 전문가가 비워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연 분해되는 화장지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변기가 막히면 큰돈 들여 수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수돗물이 없으면 요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첫 번째 규칙, 생수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큰 호화 요트에는 최대 750리터를 수용할 수 있는 히터가 달린 물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에요. 요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에게 익숙한 냉장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위쪽에 문이 달린 작은 버전의 냉장고로 만족해야 해요. 다음번에 선착장에 정박할 때까지 준비한 식품들을 꼭꼭 채워 넣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오랫동안 갓 잡은 생선을 먹고 지내야 할지도 몰라요. 식품을 많이 비축해 두는 것의 한 가지 단점은 벌레입니다. 바퀴벌레가 퍼지지 않게 하려면 캔에서 종이 라벨을 떼세요. 또한 습기는 특히 좁은 장소에서는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음식은 집에서보다 배에서 훨씬 더 빨리 상합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요트를 타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집에 있는 주방 같을 테니까요. 높은 천장, 모든 편의시설, 많은 캐비닛과 수납 공간, 넓은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요리사를 고용해서 왕족처럼 식사를 할지도 몰라요. 자주 뱃멀미를 한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폭풍을 생각해보세요. 대서양은 1년에 평균 10번의 허리케인이 칩니다. 그러므로 보트가 작든 큰 호화 요트이든 간에 폭풍에 대비해서 모든 안전장비를 갖추세요. 전문 항해사들은 거친 파도 속에서 수평선을 지켜보라고 조언합니다. 주위에서 유일하게 정지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눈을 감으세요. 뇌가 복합적인 신호를 받아들이느라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안 돼도 편리해요. 모두 효과가 없다면 난간에 가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세요. 좋아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배를 타고 이렇게 살았다면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뱃멀미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신체의 놀라운 균형 체계가 더 강해집니다. 아마 체중은 줄고 근육이 단단해질 거예요. 첫째, 거리 모퉁이에 패스트푸드점은 없고 음식 배달 서비스는 꿈도 못 꾸죠. 식단은 아마도 많은 생선과 통조림이 될 것입니다. 가공 음식은 별로 없을 거예요. 둘째, 육체 노동을 더 하게 될 거예요. 돛담배를 탄다면 돛을 올려야겠죠? 물건을 고정시키고 물자를 정돈하고 심지어 파도가 칠 때 갑판을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더 튼튼해질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선체에서 따개비를 문질러 떼어내야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요. 계속 부는 바람 때문에 피부가 더 거칠어질 거예요. 피부는 더 많은 멜라닌을 생산함으로써 타는 듯한 태양에 적응할 겁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그을리게 하는 색소입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좋겠지만 사치일 수도 있어요. 단점, 선실이 너무 작다면 심각한 허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구부리는 자세 때문에요. 배에 사는 것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고용하는 대신 배를 직접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육지에 살던 때보다 생활비가 훨씬 적게 들 거예요.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때는 선착장에 정박했을 때입니다. 네, 바다에서의 생활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육지의 서비스와 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트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해상 식료품점, 해상 병원, 해상 학교 등 온갖 시설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에 사는 것은 텐트 안에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이라면 나무 대신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작은 배에 살든 호화 요트에 살든 매일 밤 숨막히게 멋진 일몰과 수많은 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지 않는 한요. 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돌고래가 물 밖으로 뛰어오르고 새가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런 수상주택을 타고 먼 곳으로 떠날 수 있죠. 아,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